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4번에서 9번 지문이었죠. 우리가 신유형으로 얘기하는 주제통합적 독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아도르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도르노의 작품인데, 가 같은 경우는 아도르노의 예술관을 문단을 나눠서 설명을 한 거고, 나글 같은 경우는 아도르노의 미학을 의와 한계로 나눠서 설명한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1번 문제 같은 게 지금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죠. 요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제통합적 읽기, 주제통합적 독서를 시험 낼 때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한번 지문 문단 번호부터 매기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가 지문은 4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고, 나 지문도 4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 글. 그래서 주제통합적 독서임에 또 불구하고 뭐 그렇게 긴 글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예술이, 그럼 대중예술이라는 건 문화산업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1번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은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표준화돼서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 그는 대중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서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은 그 다른 개인의 그 개성과 다르지 않게 되었다.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도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는 시험 내기가 너무 좋은 파트야. 너무 좋은 파트. 그래서 1, 2문단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본적인 내신 유형이죠. 대중예술에 대한 아도르노의 관점으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서 이렇게 충분히 내기가 괜찮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이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는 속성을 동일성의 개념 나왔네. 하나의 가치 체계로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비동일성. 그래서 동일성과 비동일성이란 개념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규정하고 예술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한다고 주장한다. 예술은 뭘 지녀야 된대? 그렇지, 비동일성을 지녀야 된대. 비동일성.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에게 있어서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결국 아도르노의 예술관이죠. 예술의 속성에 대해서 아도르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문단. 3문단으로 가봅시다.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나오는 거야. 왜 이유냐? 때문이다라고 지금 끝났죠? 그래서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쇤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전위 예술에 대한 아도르노의 관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한다.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을 하는 전위예술을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다 라고 하면서 아도르노의 예술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네. 그래서 우리 가글 같은 경우는 아도르노의 뭐에 대해서 지금 설명했다? 예술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특히 일문단이 대중예술에 대한 아도르노의 관점으로서 괜찮고, 물론 이렇게 내도 괜찮아. 이 전체로 묶어가지고 어떻게 내도 돼? 그치. 아도르노에 대한 예술관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도 충분히 그냥 퉁쳐서 물어도 괜찮은 거야. 가문단 전체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을. 그 다음에 나문단으로 가봅시다. 아도르노의 미학이야. 미학에서 의의와 한계가 뭔지를 살펴보는 게 이 문단의 나문단의 핵심이죠.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의의죠. 그러면서 뒤도 이유가 지금 나온 거야. 왜? 때문이다로 지금 나왔잖아. 그래서 예술은 사회적인 것과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가령 예시가 지금 나오고 있죠.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낸다면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일 수 있다. 미메시스라는 거 잘 모르겠지. 그러면 무조건 우리 수능은 어떻게 해줘야 돼? 줘야 됩니다. 개념을 지금 설정하고 있지. 미메시스의 개념 설정.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제한하는 것,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게 미메시스인 거야. 그러면서 그거에 예시를 세잔의 작품을 두고 있지. 눈에 보이는 특정의 사과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삶모습,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를 제안한 것이 된다.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보면서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키고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의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해서 주관적 제한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묶어서도 시험 문제가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가능하겠지. 아도르노의 미학의 관점에서 미메시스가 부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한편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즉, 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고, 전위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는 게 아도르노의 미학이지. 특히 이는 현실 속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박탈하고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한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지적처럼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고, 대중음악이 사회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자본 논리에 편승한 대중예술이라도 사회의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지금 아도르노의 미학이다. 그래서 얘도
네 번째, 아도르노의 미학이 예술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내용과 관련해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기가 괜찮은 질문. 그래서 이 아도르노에 대한 관점은 주제통합적 읽기로 내신에서 낼 거리가 굉장히 많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가지나 설정을 해본 거죠. 거기에 얘까지 5개, 너무도 좋은 내용들이 섞여 있는 지문이 이 작품으로서 얘는 내신에서 선생님들이 좀 좋아할 만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번 봅시다. 문제도 간단히 한번 볼게요. 1번 가와 나를 수행한 독서 활동지래요. 그러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랬네. 1번 글의 화제로서 아도르노의 예술관을 지금 보여주고 있대. 그치? 우리 방금 주제통합적 읽기로 가에서 뭐였어? 예술관, 나에서 미학. 결국 미학도 예술, 아름다움에 대한 거잖아. 그럼 얘는 가능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술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금 보는 건데, 2번 서술 방식의 공통점,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그것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그쵸. 가에서는 쇤베르크의 음악을 예로 들었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그쵸, 세잔에 대한 예를 들었으니까 얘도 가능하겠네. 3번 서술 방식의 차이점, 가는 나와 달리 화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 개념의 변화 과정, 개념의 변화 과정도 없었고 다른 것도 아니죠. 답은 3번. 4번 서술 방식의 차이점, 나는 가와 달리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이의 견해를 인용했다. 그치, 아까 나에서는 베냐민의 견해를 했었지. 그럼 얘는 가능하고. 5번 서술된 내용 간의 관계에서 가에서 소개한 이론에 대해서 나에서 의의를 밝히고 한계. 그치, 얘는 예술관이고 그거의 의의와 한계를 밝힌 건 나였죠. 답은 그래서 3번. 2번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에 대한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문화산업을 통해서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과 대립적 관계. 틀렸네요. 벌써 답이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아도르노는 대중예술이 개인의 정체성을 상품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봤잖아. 그러니까 아도르노가 대중예술이 개인의 정체성과 대립된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는 설명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 3번 기억. 기억은 아도르노의 미학에서 주관의 재현이라고 보는 미메시스가 부정되었다가 기억인데 그거로 추론이 적절한 것. 1번 비정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정형적 형태 역시 재현. 틀렸죠? 그 다음 2번 재현의 주체가 틀렸어. 전환되는 것도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미적 체험의 대상이 사회 부조리에서 세계의 본질로 변화? 이런 거 없었고, 미적 체험의 과정에서 비정형적인 형태가 예술가의 주관으로 왜곡된다. 이런 것도 없었네요. 답은 5번. 그 다음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니은에 대해서, 니은은 전유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적절한 거. 1번 동일화는 애초에 예술과 무관함으로. 틀렸고. 2번 전유예술의 속성은 부조리 그 자체를 폭로하는 것. 틀렸죠? 3번 동일성으로 환원된 대중예술도 비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틀렸고. 전유예술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전유예술로서의 동일화. 얘도 틀렸네. 5번. 그치, 답은 5번이죠. 보시면 아도르노는 예술이 비동일성을 지녀야 된다고 주장했고,
전위예술은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해서 그 자체로 동일화가 저항하는 것이라고 봤잖아. 그러니까 전위예술의 관점에서 보면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니은의 비판에 대해서 아드르노의 관점에서는 동일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전위예술의 본질인 거잖아. 그러니까 전위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화가 아니라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지금 반박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 다음 5번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네요. 주말 동안 미술관에서 작품을 관람했는데 기억에 남는 세 작품이 있었대. 첫 번째 작품은 자화상이래. 자신의 얼굴을 그린 거지. 근데 얼굴의 형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고 제각각 형태와 색채들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었대.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그치? 비동일성을 지금 지니고 있었단 얘기잖아. 그러니까 비동일성이니까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하고 비정형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지금 불편한 감정만 느낀 거잖아. 두 번째 작품은 사회 비판적인 유명한 연예인의 얼굴을 묘사한 거야. 묘사. 그래서 대량 복제돼서 유통되는 작품이었다. 지금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그치? 상품화돼 버린 거지. 그래서 상품으로서의 대중예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네. 그리고 사용된 색채와 구도가 TV에서 본 상업 광고의 한 장면같이 익숙하게 느껴져서 좋았대. 익숙하게 느꼈다는 거에서 벌써 포인트가 있죠? 뭐 돼버린 거야? 그치, 표준화가 된 거야. 표준화돼서 지금 생산된 거지. 결국 대중예술의 규격성을 지금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보기의 관점에서 1, 2, 3, 4, 5를 한번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볼게요. 1번, 첫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기괴함과 불편함을 느낀 것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예술적 체험의 충격. 그치? 요걸 느낀 거야. 추하고 불쾌하고 비정형화된 비동일성을. 두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느낀 익숙함은 현대사회의 모순에 대한 무감각과 같은 것일 수 있다. 이는 문화산업의 논리에 동일화돼서 감각이 무뎌진 결과. 왜? 지금 뭐 된 거야? 그치? 대량 생산 되었다는 건 상품이 대중예술이 되었다는 얘기지. 세 번째 작품에서 표현된 서정성과 조형미는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 괴리가 있습니다. 요까지 맞네.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어야 진정한 예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네. 틀렸네. 답은 3번. 지금 왜냐면 가에서 아도르노는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전위예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잖아. 또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평가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하라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도 했지. 결국 사회에 대해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어야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4번, 첫 번째 작품에서 흩어져 있는 형태와 색채가 예술가의 표현 의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작품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5번째, 두 번째 작품은 대량 생산을 통해 제작된 것이면 그 연예인의 사회 비판적 이미지를 이용해서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한 것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6번에는 뭐 어휘니까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아도르노에 대한 주제통합적 읽기는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면서 읽어야 되는데, 첫 번째 대중예술에 대한 아도르노의 관점, 그 다음에 그냥 전체로 아도르노의 예술관에 대한 설명으로 물을 수도 있고, 아도르노의 미학을 물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술적 영역을 축소하는 것, 그 다음에 주제통합적 읽기로서 공통점과 차이점, 요 5가지는 기본적으로 공부하시면 내신에서 출제가 쉬운 부분, 선생님들이 선호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5가지는 외우시고, 선생님이 조금 변별도를 둘 수 있는 건 그치, 요런 것들이죠. 그나마 변별도를 준다면 이런 보기 유형으로 적용 문제까지.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지문의 길이도 좀 길고
현재 가장 출제가 기본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유형으로 주제통합적 독서의 유형을 갖고 있으면서 시험에 낼 거리도 지금 5가지 플러스 알파 보기 적용까지 충분히 좋은 지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들이 선호할 만한 지문이니까 정리를 꼭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번 독서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